다음 내용을 잘 정리해 주세요. 외국어를 제2 언어로 선택해서 공부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외국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선택. 보통 유학이라고 하죠. 조기 유학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학을 끝내고 석사나 박사 과정을 갈 수도 있고, 아카데믹한 부분으로서 가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를 위해서 가는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사업하러 가는 경우, 아니면 주재원으로, 쉽게 말하면 파견직으로 가는 경우, 회사에 소속돼서. 이거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선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 학생이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을 한다. 어, 미국에서 유학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일찍 뭐 조기 교육 때문에 뭐 기러기 아빠 뭐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가면 언어는 소통이 된다. 아카데믹한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인 게 문제예요. 얼마나 시간을 투자를 하고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되느냐. 효율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영어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할 거야 라고 판단이 들었다면 거기에 맞춰서 언어 학습을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더 빨리 그 언어를 습득할 확률이 높겠죠. 막연하게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냥 남들 하니까 나도 한다라는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정도라면 막상 외국에 갔을 때는 준비 과정을 다르게 계속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어,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한국으로 오는 외국 사람들 공부하러 요즘에는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오다 보니까 자녀들도 많이 올 기회가 보니까 이제 국제학교도 지방에도 국제학교가 생겨요. 국제학교가 아주 교육적인 그 아카데미한 부분을 강조해서 막 아주 엄청난 그 높은 쉽게 말하면 수업료, 수업료를 내고 이렇게 하는 국제학교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방에서 학교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외적으로 또 국제학교 형태로 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은 이제 점점 다문화 사회가 돼가고 교과 과정 없이도 국제적으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배우는 사람이 한국 사람에서 지금은 퍼센티지가 계속 그 부모가 이제 외국 사람인 경우 또는 뭐 다문화 가정인 경우가 점점 늘어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 외적으로도 보면은 어, 한국에서 그냥 순수하게 유학을 와서 그럼 보통 그 유학을 온 사람들이 어, 어학당에 이제 들어가서 어, 언어를 먼저 이제 공부를 해요. 언어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 대학에 입학을 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뭐 여건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외국에서 살다 온 한국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외국에서 대학 과정을 준비해서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또는 그냥 순수하게 유학을 선택해서 하는 경우 학교마다 이제 입장이 다를 테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카데믹한 부분에서의 외국어 공부는 루트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 선택을 한 과정은.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아카데믹한 부분은. 어, 주재원이나 비즈니스도 뭐 못지않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내 입장에서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것은 일단 뭐 관광 부분은 뭐딱 큰 건 아닌 것 같고 비즈니스 부분 중에서 어학적인 부분과 AI를 활용한 어학 프로그램을 한번 베트남 쪽에서 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 준비하는 과정이 어쨌든 주재원이나 비즈니스 하는 경우에도 어, 꼭 알 필요는 없다. 100% 업무상으로는 알면 좋다. 문화를 이해한다거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네, 뭐 영어 또는 뭐 통역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만약에 주재원 근무가 단기가 아니라 최소 3년 이상 막 주재원을 있어야 된다고 하면 3년 정도면 그 언어를 습득하고도 남을 만한 시간이다. 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면. 또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 언어를 배우는 게 낫다. 비즈니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충고를 하는 것 중에 언어를 알고 비즈니스 하는 것과 모르고 비즈니스 하는 거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아카데믹한 부분, 비즈니스적인 부분 두 가지 측면에서 외국어를 본다 그러면은 확실히 외국어를 좀 더 목표 지향적으로 공부하는 게 낫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그 단체, 모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성을 좀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3의 영역으로는 그 나라에 안 가고 그냥 그 언어를 전공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그런 경우라면은, 사실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전공이기 때문에 잘할 확률은 높죠. 왜냐하면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그 세 가지, 세 번째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환학생으로도 충분히 그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회가 많으니까. 내가 어학 연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세 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어에 대한 접근성을 음, 봐주면 된다. 뭐 한국에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이 외국어 대학교를 가는 한국 외국어대, 부산 외국어대 등 이런 그 외국어를 진짜 전공하고 아니면은 각 나라별로 뭐 영어 교육과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한 세 가지 부분을 크게 나눠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외국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음성 수기를 좀 했는데 그냥 가볍게 커피 한 잔 마셔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긴 하지만 생각이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10년 만에만 그 페이스북에서 인사한 친구가 아, 자녀 유학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할 계획을 고민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한번 이런 주제로도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해서 다뤄봤습니다. 이게 이야기한 내용 기준으로 보면 AI가 잘 정리를 해준다. Translate into English and Vietnamese above.
외국어를 제2언어로 공부해야 하는 세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한 정리. 외국어를 제2언어로 공부해야 하는 세 가지 주요 사항. 학문, 비즈니스, 전공 관점에서 본 외국어 학습, 동기와 전략. 학문적 목적, 아카데믹 퍼포스, 유학 및 고등교육. 외국어를 배우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유학이다. 조기 유학, 초중고등학생 시대 해외 교육을 받는 경우 대학, 대학원 유학,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지나고 하는 목적. 교환학생, 단기적 경험적 학문 교류의 형태. 교환학생. 흡의 핵심 포인트. 외국에서 공부할 계획이 있다면 목표에 맞춘 언어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공부하는 것과 실제 현지 학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은 완전히 다르다. 언어는 시간과 집중을 투자, 그리고 목표의 유학생 효율성 좋다는 것이. 한국 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한다면 단순 회화보다 아카데미, 영어, 논문 읽기, 발표, 토론 중심의 언어 능력이 요구된다. 비즈니스 목적, 해외 파견 및 주재원 근무, 외국어를 배우는 또 다른 주요 이유는 비즈니스 및 근무 목적이다. 직접 사업 진출력, 현지 창업, 무역, 협력 사업 등을 위해서 주재원 파견은 회사 소속으로 3년 이상 현지 근무하는 것. 학습의 핵심 포인트는 짧은 출장이나 단기 계약이라면 통역 또는 영어 중심 의사소통으로 가능하지만 장기체로 3년 이상, 장기체로라면 현지 언어 습득이 훨씬 효율적이다. 언어는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 경쟁력이며 언어를 알고 있는 비즈니스와 모르는 비즈니스의 차이는 매우 크다. 응용 예시.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베트남어를 배우는 경우 단순 관광 회화보다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AI 기반 언어 활용 프로그램까지 연계하는 학습이 효과적이다. 전공 및 학문 연구 목적. 언어학, 외국어 전공. 세 번째 형태는 해외에 가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어를 전공하는 경우다. 한국 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등 외국어 전문대학 또는 일반 대학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 전공 과정. 학습의 핵심 포인트는 학문적 접근을 통해 언어, 구조, 문법, 문화, 역사 등을 깊이 배우는 과정이다. 교환학생 제도나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언어 사용과 환경을 경험할 기회도 많다. 전공자는 언어를 이론과 실전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종합적으로 본 외국어 학습 접근 방식. 학습 목표, 학문, 유학, 비즈니스, 주재원, 전공, 학문 연구, 학습 목적, 외국 대학 진학 연구, 주요 특징, 정기교육 과정 중심, 핵심 전략, 목표 국가의 한국 언어 있고. 업무 협력 교류, 실무적 언어 소통, 실생활 비즈니스 회화 능력을 강화해야 되고, 전공 연구 학문으로서의 언어 구조 문화의 심화, 언어학적 접근 실습권, 결론 및 제안, 외국어 학습의 핵심은 목적의 명확합니다. 왜 배우는가를 분명히 해야 학습 방향과 전략이 생깁니다. 학문 비즈니스 전공 중 어디에 속하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네트워크, 학습 모임, 언어 교환, AI 학습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외국어 학습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 사고방식, 소통의 세계로 확장하는 과정이다. 이상.